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프로파일러 북스, 저자는 김민성님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온리원 쇼호스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민성 작가가 전하는 인생을 바꾸는 말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당신이 쓰는 말투의 수준이 곧 당신의 인생 수준입니다. 말투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부른다. 쇼호스트, 작가, 스피치 관련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그 누구보다 말하기에 친숙한 일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본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본격적으로 말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투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말투를 바꿔 나가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압축한 내용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말투,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말투,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말투, 설득이 쉬워지는 말투,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말투,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곳곳에 수록해둔 예시는 따라 읽기만 해도 일상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 노력에 따라 말투 하나로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말투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이 책 전반에 걸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실천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며 나도 저렇게 말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당장 대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뛰어났습니다. 읽고 나서 보니 말투라는 것이 단순한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결국 내 태도와 삶의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스피치 기술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대기업 세일즈 스피치 전문가가 말하는 상위 1%만의 비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찰나의 말투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진다.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성공까지 상위 1%만 몰래 알고 있던 말투의 비밀. 말투 하나로 당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 온리원 쇼호스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10년의 내공으로 집대성한 결정책. 1장.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말투. 직선으로 얘기하지 말고 곡선으로 말하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상처 줄 마음은 없었는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며 자연스레 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실제로 내가 대학 시절 가장 많이 한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왜 내가 말하며 친구들이 상처받지? 왜 같은 말도 다른 친구가 하면 반응이 더 좋을까? 이렇게 말이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전달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현실을. 주변을 둘러보며 친절한 내용이라도 직선으로 내리꽂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 아무리 나쁜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가령 밥 먹었어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마치 야구선수가 직구를 던지듯 말한다면 상당히 몸이 건조하게 들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한테 화났나? 혹은 형식적으로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밥 먹었어? 반면 동일한 문장을 곡선을 그리듯 말해보자. 어렵게 들린다면 첫 단어 밥과 마지막의 어를 부드럽게 발음해보자. 같은 말이지만 말투 하나로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밥 먹었어? 다른 표현도 한번 살펴보자. 일직선으로 어디 가는 길이야?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추궁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둥글게 반원을 그리며 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디 가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라는 감정이 든다. 또 말끝을 올리지 않고 내리며 훨씬 더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살다 보니 또 친절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볼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생겨서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사람은 받은 만큼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언어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직선으로 뾰족하게 말하며 상대방도 나에게 뾰족한 말투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곡선으로 따뜻하게 말하며 상대방도 따뜻한 억양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 직선보다는 곡선을 선택하길 바란다.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말이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명언 한 줄.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에픽테토스.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 바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일이다. 만일 주변에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최악이다. 가령 친구가 머리 염색을 했다고 해보자.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당장 머리색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친구에게 왜 염색했어? 넌 자연스러운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데 라고 한다면 설령 아기가 없더라도 친구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돈이라도 보태줬어? 라는 불만을 품게 된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기분 좋게 스타일 변신을 했는데 그런 자신의 선택과 취향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를 지적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걸 알려주면 좋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 누구에게나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 지금 지퍼 열렸어. 치아에 고춧가루 낀 것 같은데 거울로 확인해봐. 코털이 살짝 삐져나왔네. 정도 내주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상대방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핵심이다. 단둘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귓속말로 하라는 얘기다. 그런 당신에게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다. 오히려 센스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꼭 기억하자. 상대방에게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더라도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조언하지 말자. 냉정하게 말해서 제3자의 실수와 실패는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최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하루 정도 고민한 후에 얘기하자. 남의 인생에 영양가 없는 혼수를 두는 건 당신에게 득될 게 전혀 없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대학 시절에 인기가 많지 않았다. 말도 잘 못했고 소심한 성격 탓에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다. 이로써 대학에 진학한 첫 1년은 소위 말하는 외톨이였다. 이런 나는 항상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동경하면서 관찰했다. 쟤는 나랑 어떤 부분이 달라서 저렇게 사람이 따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중 그들의 특징을 발견했다. 바로 끌리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외모, 성격,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다. 그중 나보다 키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잘 쓰지도 않은데 인기가 많은 선배가 있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가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방법이 있을 거야였다. 대학교 수업에서는 팀별 과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번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참고로 나는 무용과 전공으로 2학년 3학년 때 조원이 함께 안무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런데 아마추어끼리 하는 작업이다 보니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 선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며 막연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함께하는 조원들의 의욕을 끌어올려 주었고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관점을 전환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선배는 그 외 일상 모든 곳에서도 이 말을 사용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던 취업 준비생일 때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 말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했다. 이런 현상이 그때는 그저 신기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어려워요. 힘들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죠와 같은 절망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반면에 방법이 있을 겁니다라며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는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심지어 그 모습에서 희망까지 느껴진다. 예상컨대 그 선배는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이건 안 될 거야, 하지 말자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늘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니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도 단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야를 오늘부터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란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명언 한 줄.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 사람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클라라 바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봐도 말을 잘하는데 인기 없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 좋은 결혼 상대 찾는 법, 좋은 예식장 예약하는 꿀팁, 결혼생활 잘하는 법. 아무리 유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길 뿐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말은 소음공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나의 이야기만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스피커가 되는 지름길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 된다. 즉,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인지한 다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둘 풀어내는 방식이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보자. 전. 제가 오늘 소개할 상품은 A입니다. A의 특징은 후. 혹시 A 상품을 구매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잖아. 후. 못 보던 옷이네. 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상대방의 생각을 모두 듣고 난 후 그 내용을 참고해 나의 의견을 전해도 늦지 않다. 말 속에는 상대방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있어 먼저 듣는다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5장.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말투. 나의 단점을 내 입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단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본인은 솔직한 게 매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 눈에는 그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 초반이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느낀 이미지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첫인상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이론이다. 그러니 굳이 내 입으로 단점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상반되는 후광 효과도 있다. 당사자의 실체와 상관없이 후광만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더욱 쉬운 설명을 위해 아래 두 문장을 살펴보자. 1. 저는 이혼했습니다. 취미는 독서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며 취미는 독서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혼을 했습니다. 1번처럼 말하면 아무리 수많은 장점을 나열하더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혼한 사람으로 낙인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한편 2번은 같은 말이지만 서울대를 졸업한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온다. 정리하자면 전자는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여도 이혼한 사람으로, 후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명심하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의 단점을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다. 대신 상대방이 물어보거나 꼭 대답해야 하는 관계에서만 솔직하고 당당하면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말을 잘하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주 오해를 받거나 마음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던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작은 말투의 변화가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